보통 모든 문화권에서 긁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인도 사람 확 긁힌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다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다른 문명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한테 실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예민한 거는 일단 카시미르 문제 같은 거. 카시미르가 누구 땅이냐 뭐 이런 얘기. 니네 딱 맞아? 니네 파키스탄한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은 뭐 절대 해서는 안 그런 되는 거. 거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야 이런 거. 그래요? 왜냐면 사실 어쨌든 현재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네팔에 네팔이죠. 예, 네팔이거든요. 종종 이슈가 됩니다. 그런 거 예민할 것 같은데. 예. 거기 이미 분명하게 흔적도 나와가지고 룸빈이 그래서 사방에서 다 하는데 유독 인도만은 그걸 침묵을 하고 있어요. 저 몰랐어요. 인도 분들한테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 부처님 네팔 사람 아니냐? 이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팔 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팔 사람으로 얘기해달라. 예, 예. 근데 네팔 사람인 게 맞는 건가요? 좀 애매한 게요. 석가 쪽의 어떤 도시는 네. 현재 인도 국경 내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아하. 근데 이제 석가모니 어머님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는 네팔이군요. 처가댁에 가서 이제 석가를 낳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거기는 지금 네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경을 넘으셨네. 출생지는 네팔, 본가는 인도. 그렇죠. 현재 국경선으로 치면 원정 출산이 문제였네요. 어쨌든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신 룸빈이라고 하는 성지는 현재 네팔 안에 있거든요. 근데 석가족의 도시라고 하는 곳은 또 인도 안에 있고요. 근데 인도 하면 참 밈이 많잖아요. 특히나 SNS가 요즘에는 유행하다 보니까 짧은 영상으로 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에 내릴 때 느닷없이 뺨부터 때리는 뭐 밈부터 시작해서 경찰분들이 일단 보면 뺨부터 때리고 회초리 때리고 아니 정말 경찰분들이 이렇게 많이 때려요. 저도 인도 유학 시절에 한 2번 맞아봤어요. 사실은 이제 인도는 특히 이 공공장소에서 네네.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때 제가 유학했던 대학 축제였는데 캔 맥주 하나씩 들고 후배들하고 이제 강변에 앉아가지고 네네. 맥주 한 캔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제. 근데 그 때리시는 게 엄청 이렇게 강한 건 아니고요. 약간 죽도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소리는 팍팍 나는데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예전에 두발 단속하고 했던 시절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느낌의 그럼 약간 경고의 의미 정도랄까요? 예. 잡아가지는 않고 그냥 네네네. 하면 안 돼? 예, 하는. 그 정도. 근데 그게 인도의 지금 공권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나요? 경찰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시민들이. 예. 그럼 만약에 가끔 술 한잔 드시거나 아니면 약간 자아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대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도 한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권위적인 경찰에 네네. 대한 이야기들 있었잖아요.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것도 네네. 사실 보면 조금 그런 게 아직도 있긴 있죠. 공권력이. 그래서 두려워들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저는 이렇게 인도처럼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경찰차들이 있긴 하는데 길거리에서 경찰들을 그렇게 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이미지가 없어요. 이슬람. 네네. 이슬람 종교 단체들 이런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경찰들이 있긴 한데 그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 하진 않죠. 왜냐면 거기도 공권력이나 분명히 경찰한테 있으니까. 경찰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일을 하긴 하는데 일단 더워서 그런지 뭐 길거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들은 꽤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보면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영화들이 또 많잖아요. 실제 생활에선 그런 일이 없죠. 볼리우드 영화 대표적인 문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기원은 우리로 치면 약간 마당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극을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장면이 궁전 안에 있다가 바깥에 이제 전투신으로 넘어갈 때 그 장면 전환 때 사실은 이제 나와서 춤을 추고 하던 거고 인도 영화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마당극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 문법이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영화에 대한 태도가 우리랑 좀 다른 게 일단 2시간은 짧아요. 인도인들에게. 대체로 러닝타임이 중간에 휴식 시간 하면 최소한 3시간이거든요. 뮤지컬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티켓 내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10번씩 가요. 같은 영화를요? 같은 영화를.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중간에 음악과 춤이 있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데이트한 영화를 한 20일 정도 있다가 야, 요즘 그 영화 많이 본다더라 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안에서 다 따라 불러요.
노래랑 성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오. 예. 영화를 3시간을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 왜 춘향전이나 뭐 판소리 딱 그 장면만 계속 예, 반복해서 맞아요. 듣고 같이 춤추고 막 돌 던지기도 하고. 아, 약간 유행가를 같이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같이 축제처럼 같이 놀고 하는 그런 예, 그래서 느낌이군요. 조금 영화 문화가 좀 다르게 좀 자리 잡은 측면이 있죠. 근데 왜 중동에서는요 결혼식 할 때 막 한 대다 총 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자동차로 들이받고 막 그러던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결혼식披露宴. 결혼식披露宴이 정말로 결혼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다 보여줘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총 쏘거나 자동차를 막 들이받고 아니, 막. 축하하는 겁니다. 그냥 총 쏘면서. 총을 쏘는 게 하나의 축포예요. 축포. 근데 진짜 실탄 네, 쏘던데요. 실탄 쏴요.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무서워요. 우리는 총을 군대에서밖에 안 써보고 하도 총도 우리가 엄격하게 다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섭죠.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쵸. 실제 SNS에서 보면 네. 사고 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결혼식도 돈 많이 들어요. 뭐 필요할 때 1억 이상 들 때도 있어요. 혹시 이집트에도 이런 밈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아까 몇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뭐 이슬람 중동 지방 경찰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 이집트는 이집트는 뭐 한 10걸음 가다 보면 한 명씩 있어요. 모든 곳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행을 하실 때 경찰들이 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집트 시민들이 경찰 권력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이집트 시민들하고 여행자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경찰이 개입하면 일단 이집트 시민들은 긴장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고대 이집트 관련된 되게 유명한 밈이 있어요. 피라미드 그림 있고 밑에 이렇게 현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천년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다고, 2000년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다고, 3000년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쭉 서 있고 밑에 4000년 사람들, 예? 저걸 만들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화된 밈이 한국 사회에서 꽤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도 이집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신왕국 시대 사람들도 구왕국 시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를 보고서 경외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를테면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들 기원적으로 500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경외감을 느꼈고 로마 사람들도 경외감을 느꼈고 중세 사람들 당연히 느꼈고 이제 계속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1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오늘 좀 늦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요. 뭐 인디아 타임이라고 해서 좀 그런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느슨한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인도 분들이 만들고 또 인도 분들이 공유하는 밈들은 대체로 아까 얘기했던 볼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패러디한다든가 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경찰이라든가 약간 좀 약속을 안 지키는 인도 이런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 패턴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랑 다른 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인도에서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게 좋은 매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뒤에 보면 혼 플리즈라고 써 있어요. 그 배경은 이제 인도가 나라가 크고 하니까 졸음운전 같은 거 깨워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사실 경적을 울리는 거는 매너가 없는 행동이 아닌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음이 되니까 그런 것들부터 해서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또 인도의 좀 부정적인 측면들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든가 아마 이집트랑 인도도 가끔 비교되는 것 같은데 관광지에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상인들 호객행위. 뭐 호객행위라든가 불편하게 하는 뭐 이런 그래서 거 크락션도 비슷해요. 의외로 크락션은 울리는 게 괜찮은 나라가 많더라고요. 예. 조심해 나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나름의 그 윤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3자들은 그걸 모를 뿐이지 거기서 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경적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저기서부터 빵빵대면서 오는 게 조심하라고 난 나간다, 자신하니까 나간다. 맞아요.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는데 이게 우리를 배려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건널목이 없었어요 전혀. 한 말이 절대 건너갈 때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알아서 차가 피해간다. 멈추는데 뛰어가면은 건너간 속도를 가는 맞지 못해 사고 난다. 차가 빨리 올수록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는 목숨 물건 부탁을 하셔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다 맞고 저희 있더라고요. 여동생이 몇 년 전에 중국에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길을 못 건너겠더라고요. 파란불에도 많이들 못 못 놓고 빨간불에도 못 건너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는 말 오빠 빨간불에 빨리 건너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건너가라고.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가면 그 지역 분들이 건널 때 그분보다 반발짝 뒤로 계속 쫓아가요. 우리도 왜 지금 재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 이제 외국어 사전에 올라가는 개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제 인도 문화를 좀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주가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약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어떤 상황적 대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혁신 그것을 대변하는 문화적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차에 막 위에 올라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인도에 문바이 기차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거.
것.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기차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걸 할 때도 인도인들이 이제 주가드라고 해요. 상황적 대처. 또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7, 8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인도의 시선이 그 주가드를 되게 낯설어하고 한편으로는 비판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죠.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도인들이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 같은 그런 것들이 밈화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밈과 관련해서 제가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네어 혹시 슬럼독 밀리어네어. 네. 2009년도에 아카데미상도 다 석권하고 뭐 골든글로브상도 많이 받고 그 영화가 이제 이런 거죠. 뭄바이의 가난한 어린아이가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인도의 어떤 여러 가지 밈화되는 기차에 올라타는 상황들 그리고 또 소가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렸잖아요. 그런 밈들에 대해서 이제 인도 분들은 이런 좀 시각이 있어요.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외국인들은 저런 거를 그려내면 좋은 영화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도에도 분명히 중산층의 삶도 있고 뭄바이에는 부유층의 삶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인도도 곳곳에 스마트 시티가 성장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준하는 IT 시티가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밈들은 오래된 인도의 고도들 그러니까 아까 소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차에 올라타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선별적으로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마트 도시도 있고 뭐 중산층들도 계시지만 17억 명 중에 한 15억 명은 그런 밈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거는 한 3, 40년 전의 얘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델리라고 하는 수도에 도착해서 타지마할 그리고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 이렇게 네.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겐지스 강변에 오래된 지역이고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 인구라서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거기를 가고 거기를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14억이 넘어가는 인도 인구에 적지 않은 인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하필이면 거기가 예. 제일 낙후된 예. 지역이거든요. 예. 비슷한 밈이 러시아도 많은 것 같은데 소련은 시베리아 그러면 다 그냥 이렇게 개썰매가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스테레오타입으로 많이 가는 게 저도 예전에 보면은 유학 가기 전에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책 보면은 뒤에 유머 나오면 다 소련을 그렇게 막 미화시켜서 웃기는 건데 예컨대 뭐 그런 것이죠. 북극권에 있는 시베리아 가면은 추코트카 반도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차를 팔았다. 시베리아 원주민한테.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왜일까? 걔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 썰매에 얹혀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밈을 만들어가지고 막 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소련이 그래 우리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들끼리 그 밈을 또 즐기면서 정반대 내용을 하는데 그걸 실제 그 나라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 스테레오타입이 계속 밈이 확장되어 가는 것 같은 게 딱 인도 케이스랑 네네. 비슷해 보여요. 대한민국엔 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개고기 먹어 아, 라고 그거- 한국 사람들 그럼 저도 생각해보면 제주에 개고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있는데 주변에 보신탕집이 떠올려보면 정말 몇 군데 없어요. 맞아요. 정말 몇 군데 없고 개고기 드시는 분도 이제는 아유 그거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제는 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젊은 층으로 가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근데도 한국 사람 개고기 먹어 이게 약간 밈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구나라고 좀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개에 대한 밈 진짜 많았던 게 러시아에서 코미디를 보는데 어떤 집에서 막 고려인이 들어왔는데 개가 들어오니까는 갑자기 그 고려의 나이가 한국인 아이죠. 손을 막 씻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음식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랬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보고 웃고 나도 같이 웃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안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를 좋게 평가하는 밈은 못 본 것 같고 밈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워낙 크고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밈화시킨다.